2025년 9월 한 아버지가 FBI에 전화를 겁니다. 내 아들이 범인입니다. 아들이 쏜 총 한 발이 미국을 멈췄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국가에 팔아넘겼습니다. 오늘은 이 콩가루 지방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한 나라의 비극이 됐는지 그 설계도를 까보겠습니다. 사건 현장은 젠지 인플루언서 찰리 커크의 키보드 배틀 혼실 버전이었습니다. 주제는 분열. 참 마지막 대화는 이랬습니다. 어떤 학생이 트랜스젠더 총기 난사범이 몇 명이냐? 찰리 커크는 많죠 라는 식의 답을 했습니다. 이게 유언이 됐습니다. 130m 밖 옥상에서 날아온 총알 한 발. 토론은 끝났고 대화는 폭력으로 강제 종료됐죠. 이 장면 수백만 개의 스마트폰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이걸 정치적 암살이라고 불렀지만 이건 그냥 일회적인 암살 사건은 아닙니다. 깊이 살펴보면 이건 시스템 에러인 거죠. 찰리 커크 그냥 극우 인플루언서가 아니에요. MZ 보수주의라는 상품을 만든 스타트업의 CEO 격이었습니다. 18살에 차고에서 창업한 터닝포인트 USA는 연 매출 1200억짜리 거대 기업이 됐죠. 그의 비즈니스 모델은 간단했습니다. 분노와 증오를 팔아 돈을 버는 것. 상품은 PC주의에 긁힌 청년들을 위한 사이다 발언. 타겟은 대학 교육, 페미니즘, 이민자의 불만이 있는 1020 세대 남성. 한국으로 치면 소위 이대남인 셈이죠. 마케팅은 밈으로 만들기 좋은 자극적인 어록을 생산하는 것. 흑인 조종사는 실력으로 됐을까 아니면 정교 분리는 소설이다 라는 식이에요. 처음엔 작은 정부 같은 좀 한심한 얘기를 하더니 트럼프 시대가 오자 문화전쟁이라는 대박 아이템을 찾은 겁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끌어모으는 알고리즘의 무기였어요. 지지자들한테는 영웅, 반대편에겐 공공의 적. 완벽하게 설계된 상품이었죠. 그러니 죽음마저도 한쪽엔 순교, 다른 한쪽으로는 쌤통이라는 식으로 팔려나간 겁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팔려나간 거죠. 그럼 이 상품을 처분한 암살범 타일러 로빈슨은 누굴까요? 프로필만 보면 기가 막힙니다. 27년 경력 보안관 아버지, 공화당원이었던 부모 밑에서 60만 달러짜리 저택에 살았죠. 법과 질서를 상징하는 집안의 수저였죠. 그러니까 강성공화당, 가정환경 속에서 본인은 유일한 좌파였던 겁니다. 찰리 커크를 증오 선동가, 혐오팔이라고 비난했다고 해요. 그 결과로 가정 안에서 이념 내전이 현실 세계의 테러로 폭발한 겁니다. 이게 완전 분열된 미국의 완벽한 축소판입니다. 아버지는 질서를 상징하는 보안관인데 아들은 그 질서를 파괴하는 암살자가 됐어요. 이념이 혈연을 끊어내는 순간 아버지는 아들을 신고하는 비극적 선택을 합니다. 국가라는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가족이라는 시스템을 파괴한 거죠. 참 상징적이지 않나요? 타일러 로빈슨은 유서 대신 찰리 컬크를 쏘려다 남은 총알에 이스터 에그를 남겼습니다. 영화라 쳐도 이건 21세기 디지털 네이티브의 좀 기괴한 연출이죠. 총알에 자신의 메시지를 새겨놓은 겁니다. 오 벨라 차우. 종이의 집 코스프레를 한 거죠.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자신을 2차 대전 반파시스트 저항군에 이입한 겁니다. 찰리 컬크를 파시스트로 규정하고 처단한다는 서사를 빌드업한 걸로 해석이 돼요. 또 어이 파시스트 잘 받아. 위, 아래 이건 게임 헬다이버즈2의 500kg 폭탄 투하의 커맨드입니다. 현실 암살을 게임 속 필살기처럼 여긴 거죠. 비장하면서도 일면 유치한 면이 드러납니다. 또 이걸 읽으면 넌 게이. 이런 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형적인 인터넷 트롤링, 조롱임이죠. 이 모든 비극을 한낱 어그로로 전락시킨 거. 진지함에 대한 냉소를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극단으로 치닫은 온라인에서 튀어나온 결과물입니다. 어쩌면 지난 저항의 역사, 가상현실의 폭력성, 익명의 조롱이 뒤죽박죽 섞여 살인이라는 현실 액션으로 튀어나온 거죠. 상대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너는 이해 못하지? 라면서 특정 세대만 아는 밈으로 세상을 도발하는 거. 이게 새로운 시대의 테러가 됐습니다. 암살 직후 지금까지 말 그대로 미국은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전쟁, 한쪽은 성찰. 팀 트럼프 쪽에서는 찰리 커크를 순교자로 브랜딩하고 있습니다. 레디컬 좌파를 공공의 적으로 프레이밍하고 대통령 자유의 메달까지 이런 아이템까지 수여하면서 복수라는 퀘스트를 지지층한테 부여하고 있죠. 한편 콕스 주지사는 우리나라 망했다면서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거울 좀 보자면서 국민적인 반성을 제안한 것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잘 듣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트럼프의 승리죠. 성찰은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전쟁은 쉽고 짜릿하거든요. 미국은 치유가 아닌 전쟁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비극을 슬퍼할 시간조차 갖지 못한 채 각자의 진영에서 한쪽은 디지털 장례식을 열고 한쪽은 온라인 파티를 동시에 열고 있는 겁니다. 이번 암살은 소셜미디어 네이티브의 암살입니다. 사건이 보도된 게 아니라 생중계되고 바이럴해졌어요. 게이트키핑은 붕괴돼서 레거시 미디어는 유튜버들보다 느렸고 모두가 목격자이자 콘텐츠의 유포자이자 한마디씩 하는 댓글러가 됐죠.
그 결과 국무부는 커크를 조롱하는 외국인 비자를 막겠다고 할 정도로 인터넷은 거대한 확증 편향의 전쟁터가 됐습니다. 공론장은 죽었고 알고리즘만 남았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건 예고된 참사였을지도 몰라요. 데이터는 징그러울 정도로 명확해요. 최근 몇 년간 상대 정당 지지자의 매우 비호감 비율 2배 폭증. 퓨 리서치 센터 결과인데 이건 그냥 의견 차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종족으로 인식하는 수준이죠. 사회 시스템 신뢰도 역대 최저. 특히 정치와 언론은 신뢰도 10%대 갤럽 조사였는데 이건 뭐 한국에서도 뭐 탄핵 직전인 대통령 여론조사 돌리면 나오는 지지율 수준의 불신이죠. 정치 신념에 따른 테러 공격. 이건 지난 8년 동안 21건이었다고 해요. 그 전 20년 동안 단 2건에 불과했는데 CSIS의 조사였고요. 이 폭력이 새로운 정치적 언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세 가지 버그가 합쳐져서 만들어낸 결과값이 바로 찰리 컬크의 암살입니다. 이건 돌연변이가 아니라 시스템이 설계된 결함으로 인한 비극적인 필연이었죠. 사람들은 정치인 암살하니 JFK가 암살당한 1960년대를 떠올리지만 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땐 주류 정치인이 선을 넘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정치인들이 직접 폭력을 부추기는 멍석을 깔아줍니다. 이건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시스템의 내부 붕괴죠. 또 일본에서 아베 암살은 역설적으로 성공한 테러라도 됐습니다. 일본 정치계를 꽉 잡고 있는 통일교와 정교 유착이라는 특정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이라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커크의 죽음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오직 증오라는 연료만 더 태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폭력은 확산하고 일본의 폭력은 집중했죠. 이 모든 비극의 작동 원리, 확률적 테러리즘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로 저격수를 키워주는 거죠. 인플루언서나 정치인이 특정 집단을 악마 그리고 혹은 국가의 적 혹은 배신자로 공개 저격해서 좌표를 찍습니다. 이 메시지가 알고리즘의 펌프를 받아서 미디어를 통해 무한 증폭되는 거죠. 이런 메시지에 감화된 누군가가 내가 심판하겠다 하면서 실제로 방아쇠를 당겨버립니다. 의사가 등장하는 거죠. 선동가와 실행범은 일면식도 없지만 인과관계는 명백합니다. 찰리 컬크는 이 게임의 최고 플레이어였지만 결국 자신이 만든 게임의 룰에 의해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증오라는 부메랑이 정확히 되돌아온 거죠. 찰리 컬크를 쏜 총알은 한 개인의 것이었지만 그 총알을 장전한 것은 분열된 국가, 증폭된 알고리즘, 그리고 권력이었습니다. 이제 미국 앞에는 보복이냐 성찰이냐 두 갈래의 길이 있는 걸로 보여요. 지금까지 데이터는 안타깝게도 미국이 더 쉽고 자극적인 보복의 길로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나랑 뭔 상관인데 싶을 수 있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계좌와 상관이 있을지도 몰라요. 다른 얘기지만 정치 불안은 경제 성장의 독약입니다. JFK 암살 때 다우지수가 40분 만에 3% 폭락했어요.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시장의 안정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 이건 우리 모두의 리스크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 양극화, 가짜뉴스, 좌표 찍기, 이런 온라인상의 극단주의. 전부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미국이라는 거울은 우리의 미래를 비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냐? 유타 주지사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보복의 폭포로 떨어질지 화해의 강으로 흐를지 그 방향을 결정하는 건 어쩌면 정치인도 유튜버도 아닙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상 아는 비서관이었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